네, 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욱입니다. 오늘 K리그 5라운드 두 번째 날 일정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주로 오늘은 대구와 인천의 경기, 인천과 대구의 경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나머지 세 경기는 스코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이 강원을 1대0으로 잡았고, 수원은 상주하고 0대0으로 비겼고요. 성남은 제주와 1대1로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눌 인천과 대구의 경기, 인천 홈에서 열렸는데 홈팀이 정말 아주 참패를 당했습니다. 대구가 3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여러 가지로 대구의 올 시즌 달라진 면을 보여준 그런 경기였습니다. 대구의 간결한 공격, 그리고 소홀히 하지 않는 수비, 이 어떤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전술적인 어떤 구상, 그리고 반복된 훈련이 경기에서 아주 잘 반영이 되면서 대구가 승리를 했습니다. 3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거리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은 수비수로도 뛰는 스트라이커 김진혁 선수가 두 골을 뽑아낸 거죠. 두 골,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에 나왔던 세징야의 골까지 도우면서 2골 1도움으로 프로 데뷔 이후로 아마도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실 김진혁 선수가 뭐 이런 말은 미안하지만 약간 땜빵으로 나온 거죠. 그 에드가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지난 주말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최전방 원톱으로 출전했습니다. 투톱으로 나왔죠. 투톱으로 나왔는데 세징야보다 좀 앞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데 김진혁 선수가 정말 오늘 맹활약을 했습니다. 뭐 두 골 1도움 뿐만 아니라 옵사이드 여부가 좀 약간 애매했던 상황에서 취소된 골까지 치면은 거의 뭐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아주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에드가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대구의 공격을 보면 후방에서 상대의 볼을 탈취를 했을 때 세징야 쪽으로 가장 먼저 연결이 되고, 그럼 세징야 선수가 그러니까 주된 패턴이죠. 에드가에게 연결을 해주면 에드가가 볼을 지켜서 돌아서거나 아니면 측면 쪽으로 빠지는 김대원이나 이 정승원에게 내주거나 아니면 다시 이동한 세징야에게 내주면서 공격을 아주 빠르게 전개를 하는데, 에드가가 없는 상황에서 김진혁 선수가 그 역할을 맡아서 했는데요. 그 역할도 충실했고, 뭐 에드가 못지않은 오늘만큼은 에드가보다 뛰어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두 골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모든 골들이 다 멋있는 경기였는데 김진혁 선수가 전반 막판에 터뜨렸던 그 황수민 선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크로스를 받아서 트래핑하고 턴을 해서 저희가 뭐 중계코멘터리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 뭐 네이버나 아프리카가 볼 수 있으니까요. 정말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뭐 지난 주말 경기에서 세징야 선수의 프리킥 골이 올해의 골 후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김진혁 선수의 골도 정말 대단한 골이었고요. 김진혁 선수가 오늘 전까지 K리그 통산 7골이었는데 올 시즌에 골이 없었거든요. 오늘만 아주 멋진 두 골을 뽑아내면서 대구에게 승리를 안겼습니다. 사실 에드가급의 외국인 선수가 빠진다는 것, 에드가가 지난 시즌에 정말 극도로 부진했던 대구가 후반전에 뭐 요즘 말로 떡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고, 올 시즌에도 계속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선수잖아요. 이 선수의 공백감을 공백을 느끼지 못하게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혁의 그날이라는 말이 대단할 정도로 제가 경기 중에 아주 잘할 때 지동원 선수와 흡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톱으로 뛰면서 연계도 잘합니다만 측면적으로 빠지면서 수비도 잘 끌어당겨주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 김신욱에 이어서 프로에서 수비를 거쳐 공격까지 아주 대성을 하는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경기만 보면 할 수가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3대0으로 대구가 승리를 했는데요. 문제는 인천입니다. 뭐 대구에 대해서는 저희 볼리TV에서도 올 시즌에 얘기를 많이 했고 오늘도 승리를 했으니까 조현우 선수의 선방도 물론 있었고요. 인천이 좀 걱정입니다. 인천이 이미 올 시즌에 1승을 했고 1승 1무 이렇게 되면 이제 3패 순위가 이제 11위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올 시즌에 뭐 극강도 없고 극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혼전 양상이에요. 5라운드 어제 경기에서 울산이 서울을 잡으면서 1위로 올라갔고, 또 상주가 수원하고 이제 비기면서 역시 승점 같은 상황의 3위. 그러니까 상위권에 형성이 돼 있지만 지금 울산 빼고 무패팀이 없습니다. 5경기밖에 안 했는데. 그만큼 치열한 상황인데, 어쨌든 인천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절망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성적만 놓고 보면 오늘의 경기력을 봤을 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단 뭐 대구의 공격에 3골을 내준 것은 내준 거라 치고, 오늘 물론 라인업 많이 바꿨고 꽁푸엉의 선발 출전도 하긴 했습니다만 좀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일단 공격 전개 빌드업 자체가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수비 쪽에서 전방까지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아마 나중에 혹시라도 영상을 비교해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구가 후방에 전방으로 올라올 때 종적으로 굉장히 빠른 지름길을 택해서 온다고 하면 뭐 드리블을 하던 패스를 하던 가장 빠른 길을 택해서 성공을 하든 못하든 어쨌든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경기를 한다면 인천 선수는 잡고 생각을 하고 동료들이 접근을 해주지 않아요. 이게 근접한 위치까지 와줘야 공을 가진 선수가 선택지가 넓어지고 좀 더 좋은 위치로 볼을 전개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중원에서 볼 차단이 좀 많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봅니다. 뭐 떠난 선수들 얘기하는 것은 남아있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단 첫째 문선민이 떠났죠. 문선민 선수가 골도 많이 넣습니다만 인천에서 역습 때 문선민에게 연결이 되면 문선민 선수가 돌파를 하거나 슈팅을 하거나 혹은 본인이 볼을 잡고 측면적으로 빠져주면서 중앙에 있는 수비진들을 끌어당겨 줬거든요. 그러면서 무고사라든지 뭐 아길라르라든지 중앙에 있는 선수들에게 기회가 났는데 오늘은 그런 역할을 해준 선수가 인천에 지금 없고요. 그리고 아길라르가 중원에서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줬었는데 하마드가 적응이 좀 느립니다. 지금 아직까지 활약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공백들이 여실히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꽁푸ong 선수입니다. 베트남 팬들의 기대를 크게 받고 오늘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를 압도하는 팀, 점유를 많이 하는 팀에서 하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인천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경기 흐름이. 최대한 빠르게 동료에게 전진을 본인이 낮은 위치에서 볼을 잡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좀 더 깊숙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갈 수 있도록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본인이 볼을 오래 간수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팀 공격의 템포를 떨어뜨리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려했던 것처럼 몸싸움에서 버텨주는 장면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중심을 좀 잃는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동료들에게서 이어받은 공을 책임감 있게 다른 동료들에게 다시 내주거나 본인이 마무리 짓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늘 슈팅도 기록상으로 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적응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고사와 궁합은 제가 볼 때 괜찮은 조합인데 꽁푸ong 선수가 조금 더 생각의 속도를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맞아요. 중앙 미드필더가 약하기 때문에 좀 내려와야 했던 부분도 오늘 있었습니다만 다음 경기에서 인천이 얼마나 개선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무고사의 부상인데 무고사 선수가 혼전 상황에서 쓰러지면서 약간 목뼈에 좀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목보호대를 하고 실려 나갔는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일단 좋겠고요. 인천 입장에서는 무고사가 차지하는 공격 쪽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무고사가 빠지게 된다면은 굉장히 타격이 좀 있을 텐데 뭐 성적을 떠나서 무고사 선수 일단 쾌유를 빌고요. 아무튼 이 야네리스 감독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좋지 않은 그러니까 3대0 대패를 당하면서 승점을 획득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향후 경기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도 많이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경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전북원정이거든요, 인천이.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말에는 또 이제 울산을 갑니다. 울산 홈을 굴러들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FC 서울이고요. 그러니까 전북, 울산, 서울 뭐 K리그 지금 상강이라고 볼 수 있는 팀들을 상대로 연전을 치르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잘했어야 되는데 인천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잔인한 4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주말 전북전 때문에라도 이 로테이션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상자가 좀 많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인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끔찍한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뭐 대구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아무튼 뭐 대구는 굉장히 인상적인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그 루트를 찾아서 그 축구를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성과를 내고 있고요. 무엇보다 세징야 선수가 정말 이번 시즌에 정말 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징야 선수를 풀어놨던 인천의 수비도 좀 분명 문제가 있고요. 어쩔 수 없어요. 저렇게 독보적인 선수가 상대 공격을 이끌고 있다면 담궈야 되거든요. 반칙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괴롭혀야 되거든. 뭐 몸으로 부딪히든 손으로 끌든 아니 높은 위치에서 상대 선수가 좀 귀찮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모습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신사적으로 축구를 했기 때문에 세징야를 괴롭히지 못한 것도 인천의 결정적인 패인 중에 하나였고요. 예, 대구에로 선수의 활약. 꽁푸ong 글쎄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꽁푸ong 선수 사실 교체로 나왔을 때 지난 두 경기 잘했었거든요. 오늘 경기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파워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의 템포를 좀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들을 오늘 보여줬었기 때문에 좀 긴장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만, 꽁펑 선수가 오늘 경기를 좀 잘 리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볼을 소유하지 않고서도 경기를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격형 미드필더, 섀도우 스트라이커로서 역할을 본인이 좀 찾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에 필요한 것은 델 피에로가 아니라 문선민 같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2선에서 좀 정교하고 세련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조준할 수 있는 슈터보다는, 그러니까 저격수라기보다는 좀 더 빠르게 볼을 전달을 해서 앞쪽에 연결을 시켜주고 연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서브로서 약간 미즈노 레빌라님, 인천에서 꽁펑이 오늘 제일 잘했다고요? 진심이십니까? 제가 축구를 잘 못 봤나요? 현장에서 보셨나? 현장에서는 좀 달랐나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 꽁펑 선수 좀 아쉬웠어요. 예. 꽁펑 선수 때문에 지거나 뭐 전혀 그런 건 아니고, 팀의 어떤 공격적인 전환이 필요할 때 약간 속도감을 좀 불어넣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인천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일정이 정말 죽음의 3연전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뭐 중앙 미드필더에서 연결도 안 됐었고요. 제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지, 안데르세 감독도 본인이 팀을 올 시즌에 이제 그 전지훈련부터 계속해서 팀을 만들어 온 당사자이기 때문에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K리그 소식, 또 유럽 축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